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밀크 캐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CES 2022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CES는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가전테크 전시 컨퍼런스인데요. 올해 초에도 정구민 교수님과 함께 CES 탐구 생활을 했었는데요. 내년 다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 CES 2022 탐구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구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민입니다. 지금 더밀크에서 밀크쉐이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올해도 더밀크 분들과 CS 2022의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2021에는 5월 디지털로 CES가 진행됐었는데요. 내년 2022 행사는 오미크론 변이에도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수님, 라스베가스 직접 가실 예정이죠? 네, 표 다 끊어놨습니다. 네. 가서 이제 하이브리드긴 하는데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정보를 다 이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훨씬 더 좋은 정보들 오늘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CES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향부터 볼까요, 교수님? 네. 이제 10년을 쭉 이제 펼쳐보면 이제 재밌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전에는 가전 중심이었고요. 이제 가전 중심에서 2014년도부터 이제 자동차 전시가 확산되면서 이 자동차 전시 많이 확산되고 올해도 모빌리티 전시가 이제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산업 변화를 이끌어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이제 키워드가 비슷할 거라고 보이지만 이제 올해 2021년에 이슈가 됐던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우주 기술이라든가 NFT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이슈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올해는 2022년에는 스페이스와 NFT,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새로 들어온 점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에도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부스 어느 정도 마련됐나요? 네, 일단은 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참여 업체가 뒷페이지부터 먼저 보실까요? CS 2020, 예, 더밀크에서 많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CS 2020 한 4,500 정도 업체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참여했었고요. 올해 이제 1,758개. 근데 이제 CS 2020 내년에는 늘긴 늘었는데, 네,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은 뭐 많이 참여해서 그 전보다 좀 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참여도가 좀 저조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슈도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 다녀와서 격리의 이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약간 그런 것들을 여전히 염려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대형 IT 테크 쇼로서 최초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관전 포인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첫 번째는 네, 다시 라스베가스로 컴백을 했습니다. 약간 전시장에 이제 조정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모빌리티 쪽에 전시가 좀 늘어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특히 좀 이슈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21년 그 코로나 비대면과 관련되는 메타버스 NFT가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뭐 전시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비대면이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이 이제 새롭게 성장하면서 우주 산업에 대한 전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전시 있었고요. 아무래도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분들도 코로나를 무릅쓰고 많이 가고 계시고요. 다들 이제 건강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지금 역대 최다입니다. 200개 정도 있고요.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시를 계획했었던 업체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막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뭐 한국에 계셔도 그런 정보들도 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한국 관람객들이 많이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전시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기업들이 그래도 많이 전시를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럼 날짜별로 주요 현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3-4 일은 이제 미디어 데이가 있는 거죠. 미디어 데이 이틀이 있는데 이제 첫날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이제 태그 트렌드 투 와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3 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9 시에서 9시 45분 짧은 시간인데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리포트를 또 CT에서 유료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S 언베일드가 있는 거죠. 이제 주요 제품들, 뭐 신제품들을 전시하는 부분 상당히 이제 재밌는 전시회거든요. 재밌는 전시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 일에는 이제 주요 업체들의 미디어 데이가 있습니다. 주요 업체들이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는 요런 부분이 있어서 3-4 일에 이제 어느 정도 주요 트렌드가 좀 나온다. 요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5, 6, 7, 8은 이제 실제 이제 전시가 있는 거죠. 실제 전시, 이제 오프라인 전시. 그다음에 CS2021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전시는 5 일부터 하는데요. 주요 업체들의 컨퍼런스와 또 전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주요 컨퍼런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 LG 현대, 삼성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업체들이 주로 많고요. 독일 업체들도 코로나지만은 일부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보쉬나 이제 ZF, 보쉬는 여기서 뭐 자동차랑 그다음에 스마트홈을 같이 얘기할 거지만 보쉬, ZF 그다음에 뭐 퀄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GM이나 BMW, 다임러 모빌리티 쪽에 이제 상당히 전시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미국의 IT 업체들의 흐름을 또 봐야 된다. 두 가지 부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조연설 라인업을 좀 볼까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트 부분과 반도체 부분 이렇게 했는데 세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 한종희 사장님의 이제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한종희 사장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은 이제 어떤 TV나 스마트폰 전체를 이제 담당하시는데요. 기기 부분이죠. 그래서 공존의 시대를 위해서 삼성의 비전을 발표해 주실 예정이고요.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어떤 삼성의 어떤 최고의 기술로 사람과 기술을 어떻게 공존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요런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뭐 이제 게리 샤피로 CEO죠. 이제 CS의 이제 CEO가 나와서 이제 미래 기술 동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CS2022의 어떤 경험으로부터 어떻게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요 제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개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GM이고요. GM이 작년 이제 올해 CS2021 전기차 변환에서 이제 상당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순수 전기차에 대한 GM의 비전과 로드맵, 뭐 배터리 플랫폼이나 전기차 플랫폼이나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 그 신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셔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키노트에서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얘기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CS에서 이제 뒷자료에서도 좀 나오는데요. 이제 에보트 랩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CS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이제 최초의 의료 회사가 될 텐데요.
여러 솔루션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 지금 이제 당뇨 이제 측정에서 어떤 체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와 지방을 에서 이제 읽어내는 요런 부분들이 이제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의료 분야의 이제 기술 혁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의료 부분의 혁명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뭐 세일즈포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이제 GM도 있고 타겟도 있고 이제 모여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이제 소비자의 변화 부분들. 결국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빨리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변해가는 소비자의 선호도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CES 2022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정금 교수님이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이번 키노트에는 헬스케어 부분에 에보트가 발표한다는 점 조금 특이하고요. 또 우주와 NFT 관련 기업들이 새로 전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CES 2022 첫 번째 탐구 생활을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